자, 실제로 여기 보통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야, 잘 봐.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뭐라 그러죠? 연쇄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우의 수가 좀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순서가 필요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자주 틀리는, 상위권이 자주 틀리는 게 이중으로 센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세고 이 경우에서도 센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세면서 판단을 해야 돼서, 이게 여기가 뭐냐면 한 번 깨달으면 크게 틀리는 게 없는데 한 번 틀리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확실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개념 설명을 하면서 대표유형 문제를 쭉 풀 겁니다. 대표유형 문제를 일단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선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2페이지 펴주세요. 132페이지. 거기에 개념이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의 법칙은 뭐냐면 여기가 경우의 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경우를 나눴을 때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를 합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합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경우의 수는 경우를 잘 나눠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이게 합의 법칙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4가 될 때가 있고 8이 될 때가 있고 12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는 순서상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사위가 큰 주사위가 하나 있고 작은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작은 주사위에서 3이 나온 거랑, 큰 주사위에서 3이 나오고 작은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경우를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거? 그래서 순서상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서로 다른 주사위. 만약 같은 주사위였으면 이렇게 안 세죠. 같은 주사위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같은 주사위면 왼쪽 게 1이 나오고 오른쪽에 3이 나온 거랑 왼쪽 게 3이 나오고 오른쪽에 1이 나온 경우는 같다고 본다고. 그걸 두 개로 안 세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제가 아까 말했던 합리적으로 읽어줘야 돼. 이게 지금 가치 판단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4가 되는 경우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쓴다. 8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3가지, 5가지, 1가지. 이거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왜? 왜 더한다는 거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934번 보겠습니다. 야, 930번. 야, 잠깐만. 930번인데 이거 페이지 번호 적었네. 930번이었어요, 방금. 934번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5y 플러스 3z는 16을 만족시키는 음하정. 여러분, 의미아닌 정수라고 해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음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강주씨. 좋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경우의 수는 뭐를 잘해야 된댔죠? 경우를 더하는. 그렇죠. 경우를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우를 잘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선 지금 너무 세 개가 변하니까 머릿속에서 세 개의 순서상을 고민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X를 정하든 Y를 정하든 Z를 정하든 정해야 돼요, 기준을.
근데 x를 기준으로 정하면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냐면 9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이거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x가 0일 때부터 x가 8일 때까지 총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z를 기준으로 정하면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게 돼요. 0부터 5까지. 너무 많죠. 기준을 뭐로 정해야 된다? y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y로 기준을 정해서 첫 번째 y가 0일 때, 두 번째 y가 1일 때, 세 번째 y가 2일 때, 네 번째 y가 3일 때로 기준을 이렇게 정해갑니다. 그럼 y가 0일 때는 2x 플러스 3z가 16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2x 플러스 3z가 11, y가 2일 때는 2x 플러스 3z가 6, y가 3일 때는 2x 플러스 3z가 1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상을 셀 때 가야겠죠. 여기서 노가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경우의 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방향성의 노가다입니다. 일일이 다 하는 건데 이제 누가 일일이 다 할 때 누가 이제 점핑을 하냐 그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갑니다. z에 0을 대입하면 z를 기준으로 먼저 삼아야 돼. 순서상 x가 정확히 뭐가 되죠? 그렇죠. 근데 z가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z가 1이 되면 얘는 홀수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z가 1인 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z가 2가 되면 x가 5가 되고요. z가 4가 되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제 여기가 홀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럼 z가 4가 되면 x가 2가 되고 z가 6이 되면 안 되게 됩니다. 여기서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z를 기준으로 삼으면 z가 1일 때, 0일 때는 안 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홀수기 때문에 야 이게 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z가 1일 때 여기는 4가 되고 z가 3일 때 x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안 되죠. 노가다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경우의 수를 잘 째면 별로 안 됩니다. 여기는 3일 때 0이고 2일 때 0이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나오게 된다. 934번 여러분 경우를 잘 나누자. 근데 경우를 나눌 때는 경우가 가능한 한 짧게 끝나는 걸로 기준을 삼는다. 이게 여러분 경우의 수 셀 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37번 보겠습니다. 고배 법칙. 여기의 개념은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곱한다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의 숫자는 3의 배수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소수는 용태씨 뭐가 있죠? 4개. 그렇죠. 2, 3, 5, 7, 4개가 있습니다. 4가지예요. 경우의 수로 말하면 4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0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고배 법칙,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0. 땡큐. 여기가 지금 홀수예요. 이 수가 결국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수가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홀수가 이게 지금 0부터 9까지 10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 5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5라서 정답은 60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괄호 안에 모든 자리의 숫자가 자연수라는 말이 왜 붙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풀 때 모든 자리의 숫자는 자연수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0을 왜 제외하라 했을까요? 0은 여러분 수학적으로 0은 모든 수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없다면 사실 여기에서 소송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가도 3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그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말은 지금 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9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지금 여기는 이제 좀 저기 춥나요? 혹시 정화씨? 이거만 하고 조절할게요. 잘 보세요. 약수의 개수 문제는
이게 유형화가 된 경우의 수 문제라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약수의 개수. 뭐냐면 만약에 24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24의 약수의 개수는 24를 소인수분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내가 이 약수를 모두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1부터 시작해서 얘의 거듭제곱이 될 때까지 다 곱해. 그랬을 때 이렇게 곱하면 봄씨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8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24가 된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4개랑 여기 2개를 연결했을 때 총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8가지가 모두 약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다?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약수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얘가 이 식이 뜻하는 건 약수의 총합.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이게 카운트가 뭐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지수, 여기 지금 1이 숨겨져 있어요. 이 지수에 1을 더한 개수가 여기 오게 되고 여기 지수에 1을 더한 개수가 여기 오게 되니까 총 약수의 개수는 8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얘가 소인수분해 할 때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 곱하기 5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됐다면 약수의 개수는 곱의 법칙으로 여기 곱의 법칙 나온 이유가 p에다가 2를 더하고 q에다가 2를 더하고 r에다가 2를 더한 걸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다. 근데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좀 유형화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240과 600의 공약수의 개수를 했어요. 근데 공약수의 개수는 뭘 뜻하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240과 600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12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면 1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120을 소인수분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소인수분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강주씨, 약수의 개수는 뭐 곱하기 뭐겠어요? 4 곱하기 2 곱하기. 그렇죠.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곱의 법칙이 쓰이는 거죠. 그 원리는 이거다.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약수의 개수는 총 16개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5번 보겠습니다. 수용도라고 했는데 A, B, 오케이. 여기 945번 위에다 적어주세요. 교란순열이라고 적어주세요. 교란순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에서 이것도 유형화를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4명이서 모자를 다 썼어요. 다 모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모자 썼어요? 네? 그래서 모자 쓰고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밥 먹다가 야, 우리가 왔을 때 쓴 모자 말고 바꿔서 쓰고 나가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제가 쓴 모자를 안 쓰고 나갈 때는 강주 씨는 강주 씨가 쓰고 온 모자를 안 쓰고 나가고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일까? 이게 교란순열이에요. 자기가 애초에 선택한 거를 선택하지 않은 다른 걸 선택하는 거. 여기다 옆에다 써주세요. 0129 44라고 써주세요. 이 교란순열은 수용도를 이용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 수용도를 44가지가 없죠. 죄송합니다. 44가지를 그걸 셀 수 있겠냐고, 수용도로. 자기가 시험 때 그걸 일일이 설사 맞게 했더라도 실수로 43이라고 적지 44가 나오겠냐고.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0은 한 명이 자기가 쓴 거를 안 쓰고 나오는 경우예요. 붕신이죠. 한 명이 자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내가 쓴 모자를 안 쓰고 나가볼까? 방법이 없어요. 바꿔서 쓸 모자가 없습니다. 이게 2명이에요. 2명이 자기 모자를 안 쓰고 나오는 방법은 크로스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가지라는 거죠. 3명을 제가 수용도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3명.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표를 그려요. 저는 이거 가지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수용도가 수능에도 필수적으로 나와요. 수용도 이 그리는 게 그 수능 킬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계속 수용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가는 단점이 약간 불명확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어차피 2학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A가 쓸 수 있는 모자는 뭐랑 뭐예요? 아니 소문자가 자기가 쓴 모자라면 A가 쓸 수 있는 모자가 뭐야?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A가 지금 A라는 모자를 썼고 B가 B라는 모자를 썼고 C가 C라는 모자를 썼어. 그러면 A가 쓸 수 있는 모자가 뭐랑 뭐냐고. B랑 C가 되는 거죠. B랑 C. 그래서 이제 여기 B 쓰고 여기 C 쓰고 이렇게 긋는다고. 제가 하는 방법이. 수용도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나타내 보세요. 그럼 이제 B를 썼어. 그럼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뭐랑 뭐가 남았어? A랑 C인 거지. 그럼 이렇게 그어. 그럼 여기 C를 썼어. 그럼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뭐랑 뭐가 남았어? A. 그렇죠. 오, 좋았어. 원래 A, B라고 말해야 되는데 센스가 있었어. 왜냐면 A, B가 있지만 남은 모자는 A, B가 있지만 자기가 쓴 걸 안 써야 되기 때문에 B는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지금 방법이 없죠? 여기는 C가 C를 쓸 수 없는데 C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여기는 A가 되고 여긴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3명의 교란 순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명 해봐서 알겠지만 4명 때부터 눈 돌아갑니다. 9가지도 힘들어요. 수용도로 나타내기가. 정신 차리자, 진짜. 근데 5명 나오면 제가 볼 때 외운 사람만 맞춥니다.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땡큐다. 이것도 땡큐지만. 뭐 이렇게 변종이 가능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명이 모자를 쓰고 들어갔다. 근데 이 중에 1명만 자기가 쓴 모자를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4명은 애초에 자기가 쓴 모자가 아닌 모자를 쓰고 나왔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단답형으로. 답이 뭐겠어요? 5명 중에 1명만 자기 모자를 쓰고 나오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모자를 바꿔 쓰고 나왔다. 한 명이 다른 모자를 쓰는 경우는 그게 죄송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좋아요. 강주 씨 그런 의견 표현 너무 좋습니다. 네. 저기에서 네. 아 좋아.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강주 씨의 의견은 전체 44에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를 빼면 어떠냐? 그게 이제 강주 씨가 아주 좋은데 이거 감이 좋은데 그게 여사건인데 그 여사건이 편한 때가 있는데 여기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몇 가지겠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지야 지금 빨리 말해봐. 몇 가지겠어? 모르겠어? 5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모자를 쓰고 나온 애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교란순열이잖아. 교란순열 외워놨잖아. 그러니까 크로스 짭! 하면 9가지 됐지. 그럼 이제 이게 45 이렇게 바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응용이다. 교란순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유형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A, B, C, D 4사람이 자기가 읽은 책을 안 갖고 다른 걸 갖고 나오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박다인 씨? 외워보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0119 44. 자, 948번 보겠습니다. 아하, 이것도 여러분 지금 왔어.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경우의 수는 이 영상만 봐도 괜찮을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이 달라요. 자, 외워야 돼요, 먼저. 배운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네? 1 플러스 K, 1 플러스 L, 1 플러스 M입니다. 여기서 2를 빼줘야 돼요. 여기서 2를 빼줘야 돼요.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국어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뭔지를 알려줄게요. 봐보세요. 저한테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야, 여기 잘 봐.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여러분 500원짜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이 문제도 없어져야 돼.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요.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한 개가 있어요. 용찬 씨, 1000원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할 뻔했어.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한 개가 있어요. 그렇죠. 1000원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500원짜리를 두 개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 한 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한 가지겠죠.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더 크겠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더 크겠어요? 방법의 수가 더 큽니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1 플러스 K, 1 플러스 L, 1 플러스 M이 뭘 의미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수예요. 여기다가 왜 2를 더하냐면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내가 10원짜리 3개 있는데 장난치는 거지. 낼까? 아니. 봐봐. 10원짜리 3개 있어. 그럼 안 낼까? 1개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이러면 몇 가지예요, 총? 총 몇 가지야? 얘들 지금 적응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얘기 나중에 할게요.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 총 1 플러스니까. 안 낼 수 있는 방법. 이 일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마지막에 2를 왜 빼냐? 지불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지불하러 이렇게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안 낼게요 하면서 가면 이 새끼 장난치는 거잖아. 지금 지불을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빼줘야 된다. 풀어봐. 아니 암산이니까 바로 답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풀어봐. 그럼 뭐 답이 뭐겠어요? 이 문제의 답은 그렇죠. 1 플러스 2, 1 플러스 3,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거는 환전이야. 환전을 해줘야 돼. 그럼 환전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보세요. 1000원짜리가 2개가 있대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대요. 그러면 괜히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고민인 거야. 왜냐면 내가 1000원을 낼 때 1000원짜리 지폐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는데 그 중복성 때문에 고민인 거거든, 금액은. 그러니까 그냥 화끈하게 얘를 500원짜리로 바꾼다. 500원짜리를 바꾸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네? 아니,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환전을 했어요. 더 늘어나야 돼요. 5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형화를 시켜야 된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 두 개를 푸는 방법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 플러스 K, 1 플러스 L, 1 플러스 M 마이너스 1.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환전한 뒤에 이 식으로 간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해서 야무지게 푸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좋아요. 951번. 지금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 A, B, C, D.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A 지역에서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 이거 잘 읽어야 돼.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약간 제가 다시 말하자면 좀 문제를 자세히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지역을 모두 거쳤다.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단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두 지역을 모두 거치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먼저 나눠야 돼요.
A에서 B 들렸다가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C 들렸다가 그 다음에 B 들려고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 그리고 이걸 적을 때도 여러분 그 눈으로 나중에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해지시려면 눈으로 검토가 가능해야 되거든. 자기가 쓴 거를 눈으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 경우의 수를 여기 밑에다 씁니다. 왜냐면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럼 A랑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2가지.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검토를 할 때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게 1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1가지. 그리고 더한다. 그러면 15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54번. 네. 혜인 씨, 잘 못 들었어요. 좋아요. 지금 의견 표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954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 좋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도 같거든요. 진짜야. 여기 A가 충청도.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여기가 강원도. 이거 피셜이 아니에요. 지금 저 정확합니다. 이게 경상북도. 이게 경상남도. 아무 의미 없지만 확실해. 우기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네.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이 색칠하기는 색칠하기 유형화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색칠하기 유형화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한 게 그거죠. 그게 뭐냐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되냐? 문제를 잘 읽어보고. 아니다. 4가지 색 일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3가지 색 또는 2가지 색으로 칠해도 상관없냐. 이거를 먼저 차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중복해서 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복해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색으로 같이 칠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같은 색을 칠할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거 대충 들으면 안 돼. 색칠하기 자주 틀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문제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구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색칠하기 문제 나오면 딱 그거부터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는 다 생략한다. 뭐 곱하기로 여기에 몇 개로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거는 다 오답이 나올 수 있는 5개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그 공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유치원생이라 생각하시고, 크레파스 4개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그 도가 뭔 도랑 뭔 도예요? 강화도? 죄송해요. 강원도. 지금 저기 제끼람입니다. 지금 좋았어요. 강화도, 지발. 자, 제 강원도랑 또 어디죠? 강원도랑 경상남도. 좋습니다. 강원도랑 경상남도. 이 2개는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이 두 군데 말고는 같은 색 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강원도랑 칠하면 안 돼요. 여러분 A라고 써야 돼요. A, B. 경상북도 치면 안 됩니다. 강원도랑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같은 색을 칠한 경우랑, 두 번째는 강원도랑 경상남도에 다른 색을 칠한 경우. 이게 보시면 좀 약간 명확하다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좀 명확하다. 그러면은 강원도랑 경상남도에 같은 색 칠했어. 그러면 같은 색 칠할 거 고르는 거 몇 가지야? 몇 가지야? 강원도랑 경상남도랑 4가지 크레파스 있으니까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여기 같은 색 칠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3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로 여기 칠하고, 나머지 2가지의 색깔로 여기 칠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강원도랑 경상남도에 다른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의 경우가 24가지, 아래의 경우가 24가지, 합하면 48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전부를 사용해야 되는지 일부를 사용해도 되는지, 두 번째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구역을 먼저 확보한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957번. A, B, C, D, E, F.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확률과 통계가 다 공통이잖아요. 여기 이제 다 공통으로 다 확률과 통계로 수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여기 트라우마가 이때 생겨요. 여기 이 단원을 잘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수능 그거 볼 때 기분 좋은 그 느낌으로 확통을 배우는데, 여기 이때 자기가 정립이 안 되면 아, 나 그거 못하는데 이 생각이 먼저 선입견이 들게 돼요. 이 차이가 제가 가르쳐 보면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가지 경우를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걸 메모를 잘 해놓고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푸는 방법이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뭐라고요? 하나로 묶는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F가 이웃한대요. 그럼 A와 F가 이웃하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체의 개수가 몇 개나 다름없냐면 5개나 다름없죠. 6개지만 얘들 하나로 묶었으니까. 그럼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5 팩토리얼입니다. 뭐라고요? 5 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5 팩토리얼에 근데 여기다 곱해줄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A와 F가 이웃한댔지만 지금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좌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왼쪽에 있고 F가 오른쪽에 있거나 A가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게 좌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2팩토리얼을 곱해야 돼요. 240이다. 정답이. 자, 이게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은 뭐라고 했죠? 묶어라.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개념이 961번.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의 문제는 외워.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는다. 외워보세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는다. 여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풀이는 5개념입니다. 그것도.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야구 선수 2명과 축구 선수 3명인데 야구 선수가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풀이 방법이 원래 2가지야. 풀어볼게. 풀이 방법이 원래 2가지예요. 야구 선수를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선수예요. 지금 다르다는 거, 이게 같다고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BBB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여사권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배울 때도 여사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야구 선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정답이 나오죠. 이렇게도 정답이 나옵니다. 120에서 48을 빼니까 72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뭐라고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2, 6, 7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풀이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진짜 이해해야 되는데. 봐봐. 남자가 3명이 있어. 만약에 시험에 나온 게,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4명이 있어요.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4명이 있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래요.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이거는 이웃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이거는 이웃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하는 거죠. 이때는 여사건의 풀이로 가면은 짜장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3명이 모두 이웃할 때와 2명이 이웃할 때를 나눠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지저분해진다는. 근데 만약에 야 지금 잠깐만 지금 잘 듣고 있냐? 지금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이 풀이로 가면은 그냥 여자 4명 나열해. 그 다음에 빈틈이 몇 개 있어? 5개 있으니까 4패 곱하기 5P 3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는 여사건의 풀이는 한계가 있다. 운이 좋을 때, 그러니까 2명만 나왔을 때만 유용한 풀이다. 근데 그런 풀이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사건으로 가지 마시고 끼워 넣기 풀이로 간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그 확률과 통계 가면 원순열이라고 배우는데 그 원순열에서 또 나와요. 자, 제가 2명에게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웃하지 않도록의 풀이는 뭐라 했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거 적어놨어요? 지발? 외울 수 있어? 자, 좋아요. 용찬 씨,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푼다고요? 그러니까 벡토리얼 곱하기 갑자기 용찬 씨 무슨 소리 하시죠? 진정하고 제가 말한 거 말해봐. 그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말해봐. 이웃해도 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쵸. 그 다음에 끼워 넣는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보미 씨 말해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게스트들한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어디까지나 게스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게스트 투명인간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기 4P거든요. 4P, 아예. 지금 이 4P는 그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한다. 순열입니다. 근데 아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축구선수 3명을 나열을 했잖아요. 그럼 공간이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생겨요. 그쵸? 근데 어느 준우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웃하면 싸우니까. 만약에. 그럼 준우가 먼저 고르는 거예요. 준우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죠? 4가지. 그럼 원우가 고를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예요? 그게 4P입니다. 알겠죠? 4개의 공간에서 2명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셔야 돼요. 게스트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따 또 게스트 또 오시거든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잘 들어. 오늘 자, 964번 보겠습니다. 우리 964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964번. 그리고 그 게스트분들은 제가 통칭할게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서는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원래 반 분들에게. 오늘만 이따 가실 거니까. 964번 보시면 진짜야. 여기서 막 손 안 피면 안 돼요. 어른 3명. 어린이 2명이 있다. 근데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이라고 했어요. 양 끝에 어른이. 그럼 5명이 줄을 서는데 양 끝에 어른이 와야 된다. 그러면 어른이 몇 명 있냐면 3명 있단 말이에요. 준우 씨, 이게 순열이에요. 어른이 3명 있는데 어른 3명 중에 2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니까 양 끝이지만. 그럼 3P2가 되고, 그럼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냐면 3명이니까 3패.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을 정확히 쓰는 겁니다. 답이 맞더라도 머릿속으로 6 곱하기 6, 36 이렇게 쓰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분은 검토가 안 된다. 이렇게 써야지 자기가 다시 보면서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데 그냥 36이라고 머리로 써버리면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양 끝에 어른이 온다. 3P 곱하기 나머지 3패. 이렇게 하면 여러분 36이 된다. 좋습니다. 968번. 자, 픽출에 이 7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여러분 자음을 먼저 근데 나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좀 열받더라고. 왜냐면 사실 모음 알파벳 모를 수도 있잖아요. 수학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해보면 P, C, T, U, R은 자음이죠. U 모음이야? 아 A 진짜 몰라서 그래. A, E, O, W 이거만 모음 아니야? 그럼 W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야. 무잖아 W는. 아 진짜로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 모음 그래요? 근데 게스트 아니 잠깐만 저희 게스트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려도 게스트 수명인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적어도라는 말이 붙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음이 오는 경우는 뭔가? 여러분 이거를 네 박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음과 모음만 쓴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왼쪽에는 자음이 오고 오른쪽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왼쪽에는 모음이 오고 오른쪽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왼쪽도 모음이 오고 오른쪽도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총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거는 모음이 온다는 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세줄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얘만 빼는 게 나을 거냐? 그 중에 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예전에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분 저는 풀 때는 여사건으로 풀었다면 이게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전체에서 그 부분을 빼주는 거를 풀 때는 여사건으로 풀었다면 검증하러 두 번째 풀 때는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더블 체크 들어가면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경우의 수는 그런 게 또 가능합니다. 어쨌든 전체의 경우의 수는 7팩이에요. 오, 종수 씨 잘했어요. 앉으세요. 여기 문제 번호 있습니다. 968번.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팩이라고요? 7팩. 근데 여기에서 자음. 그러니까 4개 중에 양 끝에 2개를 넣고 4개 중에 양 끝에 2개를 넣고 나머지 5개를 5팩으로 밀어주시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이게 여러분 방법. 근데 이거 셀 때 여러분 이거를 하실 때 7팩이 6팩이 5팩이 120이에요. 6팩이 720. 7팩은 이제 계산 안 되지. 머리 안 돌아가니까 5040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기보다 분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빈칸 넣기도 있어서 분배 법칙을 좀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계산을 할 때 분배 법칙으로 계산한다. 뭐냐면 7팩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팩은. 그리고 4P가 여러분 계산하면 10이거든요. 4 곱하기 3. 그럼 5팩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5팩으로 묶으면 42에서 12를 빼니까 30 곱하기 5팩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팩까지는 웬만하면 외우고 있어요. 이거 경우의 수를 해보면. 그러니까 30 곱하기 120에서 36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실수를 덜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7팩을 계산하는 과정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분배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걸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빵꾸를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빵꾸 뚫기로.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분배 법칙 계산 안 해보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길게요. 972번.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자, 짝수가 되려면 지금 여기서 1의 자리가 0이거나 첫 번째 경우 1의 자리가 2이거나 1의 자리가 4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1의 자리가 0인 경우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20이죠. 그럼 이제 성급하게 생각하면 여기도 20, 20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60 적으면 이제 끝나고 이제 울겠죠. 네? 왜냐면 여기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0과 2를 제외한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전히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돼서 여기서는 16이 된다. 그래서 52가 정답이 됩니다. 약간 심심하다. 그 다음에 976번. 지금 0, 1, 2, 3, 4, 5, 6, 7개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4,500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경우의 수를 나눌게요. 첫 번째 4, 5, 땡땡 4, 6, 땡땡 5, 땡땡땡 6, 땡땡땡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나눌 수 있는 개수가 5 곱하기 4고요. 5 곱하기 4, 6 곱하기 5 곱하기 4,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280) 정답은 280이 되는 거죠. 자, 1023번 개념 설명을 같이 할게요. 하면서 문제 풀면서 NP3이 120일 때 NP3이 120일 때 NC3 플러스 NP2를 구하라. 여러분, NP3은 카운트다운으로 3개 곱해서 120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찾아야 돼요. 식으로 N-N-N-는 120 답이 없습니다. 3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으로 땡땡땡 해가지고 3개 곱해서 120인 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땅땅땅 6, 5, 4 N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불필요한 식은 오히려 실수를 유발한다. N-N-1, N-2는 120 이런 식은 불필요한 식입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6C3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6C3은 20이에요. (6P2는) 30입니다. 6, 5. 그래서 50이 된다. 1027번.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R 곱하기 NCR은 왜 N 곱하기 N-1C R-1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죠. 먼저 이해가 중요하니까. 진짜 봐봐, 잘. 지금 R 곱하기 NCR과 N 곱하기 N-1C R-1이 같은 걸 증명해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증명을 할 때는 먼저 좌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하실 때. 그리고 전부 팩토리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팩토리얼로 바꿀 때의 계산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개념이니까 메모를 모르면 잘 해두세요.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팩토리얼로 바꾸면 R 곱하기 R팩, 그러니까 증명의 그 원칙이 뭐냐면 좌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변이 돼서 끝내주면 돼요. 내가 좌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우변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 곱하기 R팩 n-R팩 분의 n팩입니다. 채원씨? 채원씨 졸리면 뒤로 가서 서 계세요. 힘들게 하는데 지금 공부해야지. 그럼 R 곱하기 R팩 n-R팩 분의 n팩이다. 자, 근데 여기 R팩에 뭐가 있어요? R이 있죠. 아니, 잠깐만. 여기 R팩에 R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R-1팩 n-R팩 분의 뭐가 된다? n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를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면 n 곱하기 R-1팩 n-R팩 분의 n-1팩으로 바꿀 수 있다. 힘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이거? 정확히 이해됐어요? 좋아요.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얘랑 더하면 n-1이죠. 팩터 그 콤비네이션의 핵심은 2팩 7팩 분의 9팩이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얘랑 더한 게 얘여야 돼. 핵심이 그거야. 그럼 이거는 9C2가 되고 9C7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분자가 되도록 식을 변형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듣다가 이 새끼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바꾸지? 갑자기 이 새끼? 그게 아니라 얘랑 더하면 뭐라고요? n-1이잖아. 그럼 이제 분자도 n-1팩이 되는 게 맞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변형을 하면 n 곱하기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n-1c r-1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다? 우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끝난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의 증명은 다 팩토리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막 그 뭐죠? 그냥 그 물 흐르듯이 그냥 적어 내려가면 답에 도달한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끝나기 30분 전이에요, 사실. 진짜야. 왜냐면 풀이가 짧잖아. 우리 예전에 이차함수 그런 것보다 풀이가 굉장히 짧아. 허무하다고. 자, 1029번 보시면 지금 남자 5명이 있고 여자 5명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를, 그럼 이게 이런 경우야. 여기 보세요. 제가 3명을 뽑는데, 자, 이렇게 강주, 정화, 채원 이렇게 뽑는다고 해볼게요. 아, 채원이도 게스트인데, 사실. 우리 게스트 했잖아. 우리 원래 여기 2반이었잖아. 자, 계속 갈게요. 채원이, 강주, 정화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채원, 강주, 정화랑 채원, 정화, 강주랑 제가 호명하는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누가 기분 나빠하거나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게스트라고 해서 열심히 안 듣는 걸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발. 지금 뽑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이스. 그때 이제 말의 핵심이 거기서 조합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경우의 수를 풀어주거나 질문을 받다 보면 선생님 언제 P를 쓰고 언제 C를 쓰는 거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에 있다. 뽑는다. 초이스로 들어가면 그거는 컴비네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이건 남자, 5명 중에 3명 뽑으면 이건 여자. 그래서 5C3 플러스 5C3. 문제는 정답은 20이 되는 거죠. 1033번 1, 2, 3, 4, 5, 6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동시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 때문에 컴비네이션 쓰는 겁니다.
만약에 순서대로 뽑는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동시에 뽑는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에서 카드를 순서대로 뽑을 때 그럼 퍼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제 P를 쓰고 언제 C를 쓰는지는 자기가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된다. 동시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2, 4를 뽑는 경우랑 4, 2를 뽑는 경우를 구분하는 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뽑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 그럼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는 거다. 그러면 전체가 60 6장 중에 2장을 뽑는 거니까. 근데 모두 홀수인 경우는 홀수 3개 중에 2개를 초이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 빼기 3 정답은 12가 되는 거죠. 1037번. 오케이. 지금 문제에서 1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명 뽑는다? 5명을 뽑는데 태우랑 제이 중 1명만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우, 제희 포함해서 총 10명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내가 이 중에서 지금 5명을 뽑는 거예요. 5명을 뽑는데 태우랑 제이 중에 1명만 뽑아야 된대.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야? 태우랑 제이 중에 1명만 뽑는다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은 지금 나머지에서 몇 명 뽑아야 돼요? 야, 태우랑 제이 중에 1명만 뽑히려면 나머지에서 몇 명 뽑아야 되냐? 4명 뽑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약간 뒷면을 보듯이 앞면만 보지 말고 그 말의 뒷면을 봐야 돼. 태우랑 제이 중에 1명을 뽑는다는 건 나머지에서 4명을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8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야겠다? 4명을 선택해야 된다, 먼저. 그게 먼저다. 태우랑 제이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 중에 4명을 선택을 하고, 초이스. 그 다음에 태우랑 제이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2라고 적지 말고 습관처럼 2C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태우랑 제이 중에 1명이니까 2명 중에 1명이니까 2가지지.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거를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을 자세하게 써줄수록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8C4다. 그럼 몇이죠? 8C4 몇이죠? 아니 8C4 몇이야 진짜? 아 대가리 안 돌아간다. 아 내가 해볼게. 꼭 그렇게 계산을 잠깐만 게스트 패고가집니다. 그리고 2C 1은 몇이죠? 2죠. 그래서 정답은 210이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니 저 빠시다 적어볼게요. 빠시다 적어보겠습니다. 이 새끼 한번 적어볼게요. 아 70이네 미친. 그래서 140이다 정답이. 자 넘겨보겠습니다. 1044번.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배고프니까. 저 1044번 혜진이와 승현이를 포함한 8명.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파이팅 해야 돼. 혜진이와 승현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혜진이와 승현이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 2명이 이웃해야 된다. 보시죠. 제가 아까 이 뒷면을 봐줘야 된다 했어요. 그럼 5명을 뽑았는데 혜진이와 승현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머지 6명 중에는 몇 명을 뽑아야 돼요?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딱 그렇게 야무지게 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풀렸어요? 일렬로 세울 때 이웃하는 거. 제가 아까 왜 그랬죠? 이웃하는 거는 묶어라. 그러면은 묶으면 5명이 아니라 4명이나 다름없다. 4팩토리얼. 그리고 혜진이와 승현이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 2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20 곱하기 24 곱하기 2. 제가 저 소리에 약간 그 PSTD가 있어요. 저 소리.
저 지지한 소리. 왜냐면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저 소리에 PSTD가 있는데, 아니, 저 조용히 하시고.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저 연필 깎기를 저거 사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저 소리 날 때마다. 자, 네? 네네. 자, 20 곱하기 24 곱하기 2. 정답은 960이다. 자, 1048번.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8개의 점이 있는데 직선. 아하. 여러분,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죠?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되죠?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2개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은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3개의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8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한다면 직선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C2. 28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변종을 공부하게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문제도 나와 있겠죠. 이따가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선의 개수를 세래요. 여기서 뭐라고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세요. 여기서 뭐라고요? 직선의 개수를 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C2. 일단 7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가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2개를 선택하나, 이렇게 2개를 선택하나, 이렇게 2개를 선택하나. 직선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3C2를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선택하나, 2개 선택, 2개 선택, 2개 선택, 2개 선택, 2개 선택하나,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4C2를 빼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아예 이걸 뺐거든요. 이 2개를 아예 뺀 거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어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거든요. 좀 해야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자, 1052번. 대각선이라는 게 결국 뭐냐? 도형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거 대각선의 개수 공부했잖아요. 다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좀 이해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각선이란 게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시작했을 때 자기 자신과 양옆에 이웃하는 2점을 제외한 점으로 이은 걸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정의. 자기 자신과 양옆에 이웃하는 2점을 제외한 점으로 연결한 선을 대각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전체 N각형이라고 한다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왜냐면 n개의 점 중에 나와 양옆의 점 2개를 제외해야 되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몇 개의 점이 있죠? n개의 점이 있는데 총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을 곱해야 돼요. 짝꿍이 물어봤어요. 야, 지발. 왜 한 점에서 n-3개 그을 수 있으면 n각형이니까 n-3인데 왜 2분의 n-3이야?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면 황규씨 저랑 악수 한번 하시죠. 야, 진짜 하면 어떡해? 나 분필 많이 묻었는데 감동했잖아. 근데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했어요. 자, 지발 반갑다. 이렇게 해서 악수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악수의 총 횟수는 몇 번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악수의 총 횟수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인데, 악수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 봐봐. 2명이잖아. 악수한 사람은 2명인데 악수는 한 번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각선은 한 개인데 여기서도 한 번 카운트 되고 여기서도 한 번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n-3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몇으로 나눠야 된다?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이거 처음 듣는 애도 아 맞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나머지도 가능하다.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변형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52번 정답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껌이지 뭐. 이거 지금 이미 이제 이해를 했잖아.
이해를 완전히 했잖아, 지금 이해를.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오케이. 나 105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해다.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때려박듯이 외우고 있는 건가? 그 두 개가 여기 경우의 수에서는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여기서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죠? 3개의 점이 필요하죠. 그럼 전체가 지금 몇 개냐면 8개입니다. 그럼 일단 질러. 일단 지르는 거야. 일단 83이라고 질러놔. 그 다음에 생각한다고, 수습을. 어떤 수습이냐면, 일직선에서 3개를 고르면 지발 이거는 삼각형이 안 되는데 4C3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정답은 52가 됩니다. 52. 넘겨보겠습니다. 1059번. 가로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6개가 있습니다. 세로란 말이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6개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래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답이 없습니다. 초이스로 봐야 돼요. 초이스.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넘버링을 해보면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중에 2개를 고르고, 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4개 중에 2개, 6개 중에 2개에서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된다. 강주씨가 한번 골라볼까요? 1, 2, 3, 4 중에 2개 골라주세요. 1, 2. A, B, C, D, E, F 중에 2개 골라주세요. A, C.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 평행사변형을 말하는 거죠. 강주씨는 1, 2, 3, 4 중에 2개 말하고 A, B, C, D, E, F 중에 2개 말했지만 그걸로 평행사변형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4C 6, 6C 15. 정답은 90.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나왔다. 하이라이트. 지금 마지막 부분.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 분할 분배, 토너먼트. 지금 이 두 가지 분할 분배랑 토너먼트가 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8개의 구수를 4개씩 두 묶음으로, 오케이.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 했죠? 서로 다른 8개. 오케이. 내가 하나 물어볼게. 같은 8개를 4개, 4개로 나누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같은 구슬 8개를 4개, 4개로 나누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같은 구슬 8개를 3개, 5개로 나누는 방법 한 가지예요. 근데 서로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보자고요. A, B, C, D, E, F, G. 집중하세요. 진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진짜 다 왔어 이제. A, B, C, D, E, F, G, H가 있는데 이거를 그룹을 4개, 4개로 그룹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룹에 들어갈 거를 고르는 게 몇 가지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8C4. 감사합니다. 8C4. 그 다음에 여기 그룹에 들어갈 거 몇 가지죠? 4C4. 1이라고 하지 마시고 4C4라고 정확하게 써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히 한솔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솔고에 이렇게 서술형 채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쓰는데 밑에다가 다 의미를 써야 된다. 의미를 안 쓰면 전부 감점 조치하겠다. 이게 채점 기준이었어요. 미리 시험 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이라고 쓰면 곤란하다. 4C4라고 써줘야 정확히 자기가 왜 이게 왜냐면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나중에 문제 푼 뒤에 한 30분 뒤에 이거를 검토하면서 보면 내가 왜 여길 1이라 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곱해야 되는데 이걸 곱해서 이게 A 값이 되면 오류가 있어요. 헤이요. 이게 A가 되면 오류가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건 A가 될 수 없습니까? 어떤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죠?
아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쓰면 틀린다니까? 지발. 이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여기로 가고 E, F, G, H가 여기로 간 거랑 E, F, G, H가 여기로 가고 A, B, C, D가 여기로 가면 네?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풀면은. 얘가 A, B, C, D 고르고 얘가 E, F, G, H 고른 거랑 얘가 E, F, G, H 고르고 얘가 A, B, C, D 고르고 두 번 카운트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복을 삭제시키는 작업입니다. 분할은 그게 중요해요. 그럼 중복을 삭제시키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네?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2팩분의 1. 왜냐면 잘 들으세요. R팩으로 2분의 1로 나눠준다고 식을 적는 게 아니라 2팩분의 1로 곱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R팩으로 나눠주는 건 순서의 삭제를 의미합니다. R팩을 곱해주는 건 순서를 고려하는 거고 R팩으로 나눠주는 건 순서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순서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팩분의 1을 곱하면 정답이 된다. 아까 84가 제가 실수했는데 70이었죠. 그럼 이거는 35가 되겠네요. A가 35다. 근데 3개 5개로 나눈다. 그럼 3개 5개로 나누면 8C3 곱하기 5C5. 이게 끝이야. 여기에는 2팩분의 1을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A, B, C, D, F, G, H랑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같을 때만 이게 있다. 자, 제가 예제를 내겠습니다. 확실히 마스터하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83 곱하기 55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56이 됩니다. 얘는 지금 35가 되고 더하면 91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제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계산해봐. 오, 강주씨 벌써 다 끝났나요? 강주씨 자신있게. 강주씨 정답 뭐 나왔죠? 280. 그것보다는 커야 될 것 같은데 봤을 때 280. 오늘씨 나왔나요? 아, 게스트 지금 안 봤습니다. 게스트 안 물어봐요. 용찬! 자! 정답 뭐 나왔죠? 280? 280? 저도 280이에요. 아, 제 발 사이즈.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진짜 280이라서. 제가 듣자마자, 280 듣자마자, 내 발 사이즈인데? 이 생각하고 있어. 야, 자, 시원아, 미치겠어? 죽이고 싶어? 다음에 죽여주세요. 저 이 설명 끝나면. 자, 일단 해볼게요. 식은 이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여기서 2분의 2로 나누거나 2분의 1 곱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기서 2분의 1이라고 쓰거나 배우면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삭제한다는 건 뭐라고요? R팩으로 나눠준다고. R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R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3개의 순서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아예 제거됩니다. 그럼 어쨌든 9C3이 뭐냐? 아니, 9C3 뭐지? 84? 그 6C3은 20? 280. 정답이다. 오, 잘하네. 야, 잘했어. 좋아. 자, 그럼 이제 106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다. 오호, 체험활동. 네? 여러분 실제로 있나요? 체험활동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나요? 뭐 째끼러 뭐 살목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5개의 체험활동이 있는데
미란, 수연, 민규 중 두 사람은 2개를 고르고요. 나머지는 1개를 고른다. 아하! 이게 여러분 바로 분할 분배입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를 보면 그 경우의 수는 무슨 문제인지가 딱 나와야 돼요. 아까 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할. 이거는 분할 분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한다는 거예요. 분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분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5개의 체험 활동을 뭐 이 문제의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재해석해서 시작하는 거야. 5개의 체험 활동을 2개, 1개로 나눠. 이게 분할이야. 2개,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2개, 1개로 나눈 다음에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수란, 째끼럽 3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개, 1개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2개, 1개로 나누는 식은 이거죠. 5C, 3C, 1C1.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끝내면 중복된다고. 목살지, 살목지, 째끼럽, 목살지, 살목지. 이게 지금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것의 개수만큼 300분의 1이 아니라 똑같은 개수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 그 분할 분배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계산해 보면 15 곱하기 3팩 90이 정답이다. 자, 이제 그 조합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고 1069번까지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실력 풀고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죠? 1069번 토너먼트예요. 지금 여러분 곧 그 월드컵이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누가 그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만약에 올라가면 32강전 시작되면 그때부터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누구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시험 전날인데 막 밤새서 그거 보고 있고 밤새서 못 보죠? 몰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북중미라서 낮에 해요. 낮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다행이다.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토너먼트는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뭐라고요? 아 진짜 이거 그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딱 나오면 정확히 이거다. 위에서 아래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뿌려주는 거야. 아주 쉬워. 내 말 들으면. 뭐냐면 7개 중에 3개 여기로 보내. 7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 여기로 보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뿌려주는 거야. 3개 중에 1개 여기로 보내. 그쵸? 아니 3팀이 있으니까 3개 중에 1개 여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니까. 그 다음에 2개 중에 2개 여기로 보내. 그 다음에 여기에 4개 중에 2개 보내. 여기에 2개 중에 2개 여기로 보내. 이렇게 하면 틀려. 이 새끼 장난치나 다 썼더니 틀린다고 이 새끼야? 아니 추가만 하면 돼. 왜 틀려? 이유가 뭐야? 여기서 이제 이거 다 곱하면 틀려. 이유가 뭐야? 여기 때문이야. 여기가 분할이라고. 같은 개수. 한국, 브라질, 독일, 잉글랜드랑 독일, 잉글랜드, 한국, 브라질은 똑같은 경우야. 근데 2번 세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20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알았어? 토너먼트 풀 때 이렇게 풀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면서 개수 똑같으면 짜장면 하고 딱 찢는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했다면 1070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1070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화씨 답이 나왔나요? 역시. 말해보세요. 자신있게. 계산만 하면 되죠 이제. 좋습니다. 한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6개가 있어요. 토너먼트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3개 여기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3개 여기로 보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브라질, 잉글랜드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자메이카, 자몽 3개 여기로 보내면 그게 순서가 바뀌면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3C1, 여기 2C, 여기 3C1, 3C2, 여기 2C. 자, 다 곱해주면 돼요. 1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정답은 90이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토너먼트는 위에서 아래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 RPM 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면 141페이지를 펴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 세 문제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총 6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죠? 먼저 998번입니다.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제 기억에 이거 수능 문제였던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해요.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그 확률화 통계에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능 범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구나. 어쨌든 뭐 아무튼 모의고사였어. 어쨌든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일단 잘 읽어야 돼요. 국어 문제입니다.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두 번째,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다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경우를 나눠야겠죠. 요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럼 경우를 뭐로 나눌 것인가? 당연히 삼각형의 숫자로 나누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삼각형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5가지입니다. 4가지입니다. 삼각형에 1이나 2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1이 들어가면 1보다 작은 수로 채워야 되는데 불가능하고 2가 들어가면 2보다 작은 수는 1밖에 없는데 그럼 다 2를 써야 되는데 그럼 색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3이 들어갈 경우, 삼각형에 4가 들어갈 경우, 삼각형에 5가 들어갈 경우, 삼각형에 6이 들어갈 경우로 나눕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이거 색칠하기나 마찬가지인데 힘내세요.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숫자,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는 구역입니다. 그거 이제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죠. 3이 됐어요. 네? 3이 되면 1 또는 2를 여기다 색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파이팅. 4가 되면 경우를 나눠야 돼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3개 중에 몇 개? 야, 잠깐만. 3개가 1, 2, 3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1, 2, 3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그게 1, 3이야. 그럼 여기에 2를 쓸지 여기에 3을 쓸지 선택해야 되잖아. 이게 2팩이에요. 야, 이거 질문해야 돼. 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하지 않은 경우예요. 같은 색을 칠하지 않은 경우면 3P3이 되겠죠. 3팩. 3P3이라고 할게요. 근데 일관성 있게. 그러면 3P3이 되겠죠. 왜냐면 1, 2, 3으로 지금 색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가 되겠죠. 야, 우리 좀 파이팅 해야 되니까 좀 여기서 좀 의견을 좀 나타내 보세요. 5인 경우예요. 5인 경우는 일단 이것도 여기에 2가지로 갈 수 있고 3가지로 갈 수 있거든요. 5인 경우에는 일단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야. 내가 여기가 5라면 1, 2, 3, 4 중에 2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걸 밀어 넣어야 돼. 2팩. 그 다음에 다 다르다면 4개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적는 거야.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용태씨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6인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5C 곱하기 2팩. 그 다음에 5P3.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30까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998번 요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숫자를 써놓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색칠하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색칠하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똑같은 거를 색칠해도 되는 구역을 확보한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999번 문제를 볼게요. A에서 B,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 요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100 이상이 되려면 B와 C를 잇는 도로는 최소 몇 번 건설해야 되는가? 오케이. 다습하다. 그쵸? 덥질 않은데? 뭔가, 이제 여름이 됐나봐요. 어제 저 걸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막, 여기 머리에 막 땀이 나기 시작했어. 여기 보시면, A에서 뭐라고요? 지금 도로 건설을 한대. 도로 건설을 어디다 하냐면, 여기 B랑 C에 다리를 놓는데요. 근데 내가 목표가 뭐냐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 가는 길이. 그래 안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길이 경로가 100개 이상이 나와야 된대. 그럼 지금 여기에 건설하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여기에 개수를 몇 개라고 정하냐면 N개라고 정해보자고. N개. 그럼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럼 N개라고 정하면 여기서 경로가 첫 번째 A에서 B 그 다음에 D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모두 지나야 되나요? 지금? 모두 지나야 돼요? 모두 지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지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두 번째는 A에서 C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세 번째가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가는 경우. 네 번째 마지막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2예요. 이것도 여러분 4라고 바로 적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제 하는 말 꼭 지켜주세요. 나중에 잘하시게 됐을 때 그냥 이거 4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나눠서 써주세요. 그럼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건 3 곱하기 3,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N 곱하기 3 하면은 6N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N 곱하기 2. 이것도 6N이 돼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2N 플러스 1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N 플러스 13이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N이 8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8개의 다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근데 8개나 해야 된다고? 야, 이거 왠지 좀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네, 이거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답지 전송해 줄 거거든요? 답지 이미 여기 전송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 게스트 분들한테 다 전송해 줄게요. 그럼 이제 답 확인해 보세요. 근데 8개 아닌 것 같은데? 8개일까? 설마? 아니야? 8개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자, 100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0번. 1, 2, 3, 4, 5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역시 좋네요, 문제가. 여러분 지금 5개 중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해서 100의 자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총 60개 나와요. (60개의) 세 자릿수를 다 더한다는 건 미친 짓이겠죠. 그런 풀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100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을까요? 백은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 100은 몇 개 있겠어? 12개 나올 거 아니야. 200도 몇 개 있겠어? 12개, 300도 12개, 400도 12개, 500도 12개. 그러면은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 플러스 500이 1500이에요. 1500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걸 다 더했을 때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를 따로따로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찢어가지고. 그럼 100도 12개 나오고 200도 12개 나오고 300도 12개 나오고 400도 12개 나오고 500도 12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은 몇 개 나올까요? 10은 몇 개 나오냐고. 이건 몇 개 나오겠냐고. 또 12개라는 거야. 20도 12개, 30도 12개, 40도 12개, 50도 12개. 그러니까 150도 몇 개 있겠다? 12개 있겠지. 1, 2, 3, 4, 5도 12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된다.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다 찢어서 생각을 해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의 실력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 숙제는 이거 다 풀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풀어줬으니까 대표 유형이랑 지금 실력업까지 풀었으니까 이 나머지 건 진짜 풀어와야 돼. 내일까지. 그래서 풀어서 저한테 검사를 맡아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그냥 바로 해석지 바로 땅 여러분 그 안 받으신 분한테는 보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090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1090번. 야,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좋은 게 많이 해도 풀이가 짧잖아요. 여러분 우리 2차 함수 이런 거 할 때 어려운 거 풀려면 막 장난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그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냐?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내신 기출 저랑 풀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그냥 좀 짜증날 정도라고. 근데 그랬을 때 안 흔들려면 이 베이스가 완전히 튼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을 잘 보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조합도 잘 보셔야 돼요. 1090번 보시면 흰 공 4개, 자기만의 알파벳으로 바꿔야 됩니다. A, B, C로 바꾸세요. 왜냐면 흰, 검빨 뭐 이렇게 적으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바로 바꿉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 때 했던 방법인데, 흰 공을 여기 흰에다가 A로 바로 바꿔. 그럼 A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과 파란 공이 2개씩. 흰 공 4개 됐잖아. 정신 차리자, 이 새끼야. 어? 빨간 공, 노란 공.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그럼 저는 쓴다는 거예요. 흰에다가 A를 쓴다고, 저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검은에다가 B를 쓰고, 그 다음에 파에다가 C 쓰고, 빨에다가 D 쓰고, 노에다가 E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쓸 때 흰, 검, 파, 이거보다 낫다는 거지. 진짜야. 알파벳으로 가. 아니면 숫자로 가든가.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색이 3종류인 경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자. 꺼낸 공의 색이 몇 종류? 3종류. 5C3이 몇 가지죠? 네. 5C3이 몇 가지죠? 아니, 웃지 마. 야, 계속 조용해. 다 5C3 몇 가지죠? 그렇죠. 10가지. 근데 10가지인데, 지금 여기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C, D, E로 5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5개의 공을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야, 이해됐어? 좋아. 그럼 경우를 나눠보자고.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해, 일단. 여기서 뭘로 경우를 나누는 게 좋겠어? 첫 번째. 아니, 진짜 이거 모르겠나? 3개, 1개, 모를 수 있지. 당연히 처음인데. 3개, 1개 뽑을 수가 있어. 공을. 몇 개? 3개, 1개. 두 번째는
두 개, 한 개로 뽑을 수 있어요. 경우를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 개,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이렇게. 그럼 세 개, 한 개인데, 이 경우에는 세 개에 무조건 뭐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A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요. 근데 한 개는 무조건 다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B든 C든 D든 E든 적어도 한 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데 식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B, C, D, E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개, 한 개를 뽑는 경우예요. 그럼 두 개, 한 개를 뽑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만 있는 알파벳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A, B, C가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B, C 세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아요. 그럼 내가 그걸 A, C라고 뽑았으면 A, C, C를 뽑은 거예요. 잠깐만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머리를 조금은 써야 됩니다. 아예 안 쓰시면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쓰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5개를 고르는데 세 종류를 써야 되니까 세 종류를 하는 방법은 세 개, 한 개, 두 개, 한 개를 뽑는 경우예요. 진짜로 뽑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기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세 개, 한 개는 A 포함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두 개, 한 개는 이 두 개를 뽑는 거는 여기에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D를 두 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그럼 그 두 개가 된 거예요. 이 나머지 한 개를 뽑을 걸 선택하는 거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6가지, 얘는 3 곱하기 3 9가지 해서 15가지가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강우씨. 좋아요. 자, 이제 1091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야, 가자. 자, 우리 빨리 하고 가자. 재밌게 하고 갑시다. 자, 멜론, 망고, 바나나를 포함해서 10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어쨌든 멜론, 망고, 바나나 포함해서 총 10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과일 바구니를. 근데 10종류 다 담을 수도 있겠지만 5종류만 지금 넣기로 했대요. 5종류만. 그리고 하나씩만 넣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 5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바구니인데. 문제가 있네요. 5개 들어가요, 지금. 자, 근데 멜론이나 망고를 넣는 경우에는 멜론이나 망고를 한 개 넣는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세트로 간다는 거예요. 넣으면 같이 간다. 안 넣으면 둘 다 넣지 마. 이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멜론, 망고, 바나나를 모두 동시에 담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첫 번째, 멜론, 망고. 이걸 담을 경우예요. 그럼 멜론, 망고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남은 7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개.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2개 남았으니까 세 종류 7. 자, 야, 너 웃지 마. 야, 너 게스트, 너 조용해. 얘 너희 때문에 지금 조용해. 왜냐면 얘들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너희는 이게 좀 분위기 다른데 얘들은 지금 거의 열려 있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 애들은 지금 계급의 심사관들이었단 말이야. 지금 거의 안 웃는 애들이야. 지금 거의. 근데 야, 이제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론, 망고를 안 담았어요. 멜론, 망고를 안 담으면 이제 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바나나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론, 망고를 안 넣는 경우는 몇이다? 85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또 갈게요. 7C3에 85를 더하는데 85는 여러분 5431 그 다음에 876543 이걸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83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C3과 8C3을 더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각각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착각했어. 그러면은 21 더하기 56 그러면 77이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돼. 일단 문제를 국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 숫자도 별로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잘 읽어봐야 된다. 1092번 보시면 6명의 학생이 산, 바다, 수족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산, 바다, 수족관 한 곳을 선택해서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근데 두 개의 장소에 모든 학생이 여행 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야, 6명 손들어. 해가지고 이제 산 갈 사람 손들어. 뭐 바다 갈 사람 손들어 했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아무도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 순서를 자기가 맵을 그려보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서. 그러면은 세 개 중에 일단 두 개를 선택해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세 개 중에 두 개만 선택했으니까 하나는 지워줘. 그럼 여기 하나 지워줄게. 수족관을 지울게요. 수족관 괜찮아요? 수족관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산 아니면 바다만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6명이.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일단 5가지죠. 그러니까 선택하신 건 2가지인데 5가지죠. 근데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미안하다. 산 아니면 바다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럼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2가지. 2가지. 띵크빅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요, 이거 좀. 그 다음에 성현 씨, 게스트, 저기, 용찬 씨한테 너 산 아니면 바다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러면은 2가지가 몇 개 나오겠어요? 야, 여러분. 지금 몇 명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6명. 그러니까 6명이 선택할 거니까 2의 6제곱이 될 거 아니야?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제가 괄호한 이유가 이렇게만 계산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왜 틀리죠? 6명 모두 산을 선택한 경우랑 우연의 일치로 6명 모두 바다를 선택하게 되면 두 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가 돼요?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62 곱하기 3, 186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